두부보다 10배, 계란보다 13배 더 많은 단백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오를 때 난간 무의식적으로 잡으시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짚게 되신다면 근육이 빠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기, 두부, 계란을 챙겨도 계단이 산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 음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부 10배, 계란 13배 단백질 식품. 두 번째,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식품. 세 번째, 흡수를 돕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경자 어르신 75세 충남 천안 거주. 매일 고기, 두부, 계란을 먹었지만 세탁기 돌리다 주저앉았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그런데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원인은 혈액이 아니라 근육이었습니다. 한국노인영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0에서 50% 떨어지고 동화 저항성 때문에 근육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 흡수되고 함량이 높은 식품이 필요합니다. 두부 100g엔 단백질 8g, 계란 1개엔 6g. 오늘 첫 번째 식품은 100g에 무려 80g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 식품을 먹고 근력 수치가 회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단 6주 만에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무릎 떨림이 절반 이상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병원 검사에 잘 잡히지 않고 통증 없이 체력을 무너뜨립니다. 낙상 위험도 3배 높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나이 든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삶의 리듬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시죠. 이 음식 계란보다 흡수도 더 빠릅니다. 두부보다 10배, 계란 13개보다 많은 단백질. 지금 첫 번째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식품 말린 황태입니다. 두부보다 10배, 계란 13개보다 더 많은 단백질. 정말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내가 먹는 게 부족했나? 75세 이경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두부 100g, 계란 1개, 고기 반찬까지 챙겨 먹었지만 어느 날 세탁기 앞에서 다리에 힘이 툭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그런데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원인은 단백질 흡수율. 60세 이후엔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으로 가는 비율은 20대의 절반 수준. 이걸 동화 저항성이라 합니다. 즉 똑같이 먹어도 근육으로 잘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효율적인 식품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말린 황태. 두부 100g엔 단백질 8g, 계란 1개엔 단백질 6g, 황태는 100g에 무려 80g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보다 10배, 계란보다 13배 많죠. 2023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황태를 꾸준히 먹은 군은 8주 후 하체 근력이 평균 12% 향상. 조리 후에도 두부 3배, 계란 4배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황태는 지방이 적고 소화도 빠르며 비린내 없이 국물 요리로 만들 수 있어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 미역국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공급하는 최적 조합입니다. 단 중요한 건 국물보다 건더기입니다. 국물만 드시면 단백질 섭취는 절반도 안 됩니다. 황태는 씹어야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높고 그 에너지가 하루 활동의 근육으로 저장됩니다. 아침에 드실 때도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씹어야 단백질이 온전히 흡수됩니다. 이경자 어르신도 아침을 황태 미역국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한 달 뒤엔 무릎 떨림이 줄어 계단을 스스로 올랐습니다. 같은 밥인데 다리가 다르더라고요. 황태 섭취 방법. 전날 찬물에 황태 불리기. 아침에 미역과 끓이고 간은 심심하게 기름은 넣지 않기. 먹을 땐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꼭꼭 씹기.
식사 30분 후 가벼운 산책, 집안일로 흡수율 높이기. 이게 바로 두부보다 10배, 계란 13개보다 많은 단백질을 몸속에 제대로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계단만 봐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진 않으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짚고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면 이건 근육 감소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계란보다 5배 이상 단백질이 많고 근육 회복 속도를 올리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음식은 쥐누니콩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두부의 4배, 계란의 5.5배,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고르게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죠. 특히 류신, 발린, 이소류신 등 BCAA가 풍부해 근육 형성과 회복에 유리합니다. 이 BCAA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될 때 마치 다리 역할을 하듯 전달을 돕습니다. 일본 노인근육 연구센터 보고에 따르면 BCAA 보충군은 10m 보행 속도가 평균 0.8초 단축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하체 근력과 균형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쥐누니콩은 단백질 함량뿐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흡수 효율까지 뛰어난 식품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에겐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68세 박기혁 어르신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뎌 걱정이 컸지만 쥐누니콩을 3개월간 식단에 추가한 뒤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두세 계단마다 숨이 찼지만 지금은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오릅니다. 이 말씀 기억에 남습니다. 콩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쥐누니콩 5단계 실천법. 전날 밤 찬물에 8시간 이상 불리기. 강불 20분 삶기. 뜸 10분. 한 줌씩 소분해 냉동 보관. 죽에 넣어 끓이면 포만감, 흡수력 상승. 샐러드에 곁들여 가볍게 한 끼. 포인트는 기본 식단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은 황태국과 쥐누니콩 죽, 점심은 보리밥과 쥐누니콩 무침처럼 하루 15에서 20g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쥐누니콩은 단백질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복부 팽만, 변비, 불규칙한 배변 개선에도 좋습니다. 콩 속 식이섬유는 장 환경을 안정시켜 흡수와 배출의 리듬을 동시에 개선해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과 레시틴은 근육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3주간 꾸준히 드신 후 예전보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쥐누니콩은 단백질을 위한 두 번째 다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백질을 근육까지 태워다 주는 마법의 한 스푼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들깨가루와 버섯입니다. 들깨 한 스푼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엘리베이터예요. 두부, 계란, 고기를 먹어도 왜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안 돌아올까요? 이경자 어르신은 황태와 쥐누니콩으로 기운이 올랐지만 아직 뭔가 덜 채워진 느낌이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이 바로 흡수력을 돕는 한 스푼이었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슈퍼푸드로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실을 막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근육 내 염증을 완화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더 잘 열어줍니다. 100g에 단백질 20g 이상 오메가3까지 함유해 흡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들어있어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버섯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버섯 속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근육 소실을 늦추고 염증을 낮춥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와 폴리페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 유지율이 1.5배 높았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몸에 오래 머물며 근육을 지키는 시간을 그만큼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들깨와 버섯은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먹으면 흡수율과 유지력이 모두 올라갑니다. 최종민 어르신 82세. 아침에 들깨국과 버섯볶음을 2개월 먹은 뒤 하체 근력이 15% 증가했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를 때 쉬었지만 지금은 한 번에 오릅니다. 먹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들깨와 버섯 실천 비법. 쌈 채소에 들깨가루 살짝 찍기, 고기 없이도 단백질 흡수율 상승. 미역국 된장국에 넣기, 포만감 흡수력 상승. 들깨 나물 무침, 기름 없이 고소하고 위 부담 감소. 버섯볶음에 들깨 한 스푼, 항염 흡수 증진. 아침에 활용하면 단백질이 낮 동안 근육에 저장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아침은 황태 미역국, 들깨 한 스푼, 버섯볶음. 점심은 쥐누니콩 보리밥, 들깨 나물 무침. 이렇게 하면 단백질, 오메가3, BCAA, 식이섬유, 폴리페놀이 한 끼에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한 달 실천 후 다리가 내가 걷는 만큼 따라와 준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조력자. 들깨와 버섯을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제 하루 식단에 녹여내는 실전 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단 전체를 바꾸기 어렵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 참 많이 듣습니다. 쉽게 못 바꾸시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단계 실천만 정리합니다. 기존 식사에 추가만 하는 방식으로 들어보세요. 아침은 하루 에너지의 시작, 공복엔 흡수가 잘 됩니다. 첫째, 황태 미역국, 건더기 위주 섭취. 국물보다 건더기, 단백질 함량이 다릅니다. 둘째, 두부 밥모찜, 기름 없이 조리. 셋째, 들깨가루 한 스푼, 국에 풀어 섭취. 황태는 위 부담 적고 흡수가 빠릅니다. 아침에 먹으면 체온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국물보다 건더기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들깨는 오메가3로 흡수력을 높입니다. 두부는 포만감 유지와 식감 보완에 좋아요. 점심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시간. 첫째, 보리밥에 쥐누니콩, 삶은 것 2분의 1컵. 콩은 삶아 보관하면 하루 두세 번 활용됩니다. 둘째, 들깨 무침, 시금치나 숙주 활용. 셋째, 오이 토마토 샐러드, 식이섬유와 비타민 보완. 콩은 보리밥과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무침은 들기름 없이 들깨로만 무칩니다. 샐러드는 혈당 안정과 흡수 보조에 좋아요. 점심에 들깨 무침을 한 젓가락 더 드세요. 저녁은 근육을 지키는 회복 시간입니다. 첫째, 버섯볶음, 항염과 근육 보호. 둘째, 두부구이, 소화력과 흡수력 상승. 셋째, 나물무침, 김치 대신 숙주, 시금치. 저녁엔 소금 줄이고 수분 보충도 챙기세요. 아침은 황태, 두부, 들깨. 점심은 보리, 콩, 들깨. 저녁은 버섯, 두부, 나물. 이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황태 건더기, 점심 콩, 저녁 버섯까지 이어가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하루 채워집니다. 이경자 어르신 3주 후 다리 떨림이 줄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박기혁 어르신 수술 후 하루 걸음수가 늘었습니다. 최종민 어르신 하체 근력 15% 향상됐습니다. 세 분 모두 예전보다 몸이 덜 지쳤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오늘 실천을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끼 중 한 끼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다음 달에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들깨가루를 더한 식사를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전투였어요. 근데 요즘은 계단을 내려올 때도 다리가 덜덜 안 떨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내 몸이 나를 밀어주고 있어요. 식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육을 채우는 식단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황태, 아침 공복 단백질 보충. 두 번째, 쥐누니콩, 근육 회복에 필요한 BCAA 공급. 세 번째, 들깨가루, 흡수율을 높이는 오메가3 조력자. 이 세 가지는 근육 감소를 늦추는 시니어 단백질 삼총사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조합해서 꾸준히 먹는 게
진짜 근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밥상에는 근육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나요? 단백질은 먹는 것보다 도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제대로 가야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들깨 한 스푼 올려보세요. 그 한 스푼이 당신의 다리, 당신의 기운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 첫 7초 생사를 가르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혼자 있을 때 꼭 써야 하는 방법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 순간 대처법을 아는 게 생명을 살립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신과 가족의 생명이 걸린 내용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가족과 지인에게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